남편이 친구들과 찾아와 누나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거야. 누나는 알게 된 거야. 본인의 몸은 남자를 원한다는 것을 말이야. 부모님께 부탁을 해 아이를 시골에 데려다 놓고 일을 시작하게 된 거지. 안녕하세요. 업소 시리즈의 장인이 돌아왔습니다. 때는 20대 중반이었을 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야. 그때 당시에는 가게에 영심이 누나도 있을 때였지. 영심이 누나가 탑3 안에 들어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지금 얘기하는 누나는 탑1이었어. 말 그대로 넘버1 에이스였지. 한마디로 38, 24, 40 정도 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런 몸매가 실제로 존재하냐고.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한국인으로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몸매는 이 누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수술 없이 말이야. 이 누나의 가게 이름은 수아라고 불렸어. 가명이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돼. 정말 가게에 오는 손님들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5은 이 누나를 찾아. 그리고 나머지 2은 영심이 누나를 찾는 수준이야. 그만큼 어마어마했어. 제일 기가 막혔던 건 3명의 손님이 와서 서로 수아 아가씨를 만나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셔야 된다. 3명 중에 1명이 알아서 가위바위보를 하던지 골라라 라고 얘기해도 이놈들은 서로 가위바위보에서 순서를 정할 뿐이지 양보 따위는 없어. 어이가 없게도 순서를 기다려 내 친구가 끝나면 바로 내가 들어가고 내가 끝나면 내 친구가 들어가는 이런 미친 릴레이 방식을 해. 그렇게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돈도 많이 벌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팁을 잘 주는 아주 고마운 누나였어. 근데 어느 날 일이 터진 거야. 나는 여느 날처럼 일찍 출근을 해 가게를 청소하고 오픈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이 누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카운터로 뛰어나오는 거야. 야, 곰탱아, 내 방에 거미가 있어. 잡아줘. 나 벌레 무서워. 그래서 그 방에 가서 이리저리 살펴봐도 안 보여. 뭐지 싶었던 와중에 자세히 보니 화장실 바닥에 뭐가 있어. 방울토마토 꽁다리였던 거야. 이게 얼핏 보면 거미가 다리를 쫙 벌리고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지. 그래서 웃으며 에이 누나 이거 방울토마토 꽁다리야 웃으며 치워주는데 그때서야 보이더라고. 이 누나 알몸으로 나왔던 거지. 샤워하다가 말고 그걸 거미라고 벌레라고 착각하고 놀래서 나왔던 거야. 아유 누나 옷 좀 입어. 젊은 놈 잠 못 자게 하지 말고 라고 하며 일부러 실없는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어색하지 않게 바꿨어. 어머 내 정신 좀 봐. 근데 뭐 어때? 우리 곰탱이한테 포상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지 라고 하길래 미쳤나봐 하면서 뒤돌아 나갔고 왜 손님들이 환장하는지 알겠더라고. 그렇게 어이없는 시간을 마무리했고 그 사건 이후로 누나와는 급속도로 친해지기 시작했어. 꼭 심부름이 있어도 다른 직원이 아닌 나에게 시켰고 항상 심부름값을 줬고 말이야. 간단하게 담배 좀 사달라고 하고는 거스름돈과 심부름값이라며 3만원씩 주곤 했어.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 누나와 쉬는 날이 맞아떨어진 거야. 그러면서 누나가 나에게 연락이 왔지. 본가에 가고 싶은데 택시를 부를까 생각하다가 차라리 그 돈을 나에게 주고 태워다 달라고 말이야. 그렇게 내 차에 누나를 태우고 누나의 본가로 향했어. 누나의 본가는 경북 시골이었지. 정말 시골이더라. 가게는 천안인데 누나네 본가까지 가는 시간이 3시간은 좋게 걸렸던 것 같아. 가는 동안 휴게소도 들러 간식거리도 사서 서로 한 입씩 나눠 먹고 웃고 떠들고 그러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도착하게 됐어. 본가에 도착하고는 깜짝 놀랐어. 갑자기 어린아이가 누나에게 달려오는 거야. 엄마! 하면서 말이야. 뭐지? 하고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나를 쳐다보며 엄마! 아빠야? 라고 하는데 누나는 아빠야 인사해 라고 하니까 아이가 안녕하세요 하고 깍듯하게 나에게 인사하더라고. 이거 뭐지? 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해맑아. 나도 모르게 안녕 반가워 라고 답해주고 손을 흔들어줬어.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누나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고 나는 차에서 누나의 짐을 꺼내 집 현관문까지 들고 갔지. 누나는 온 김에 커피 한잔 하고 가라고 해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거실에 앉아 창문을 보며 멍하게 있었어. 그 아이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 아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나 안 보고 싶었어? 라고 말을 거는 거야. 나는 누나를 쳐다보고 어쩌라고 식의 눈빛을 보내니 누나는 그저 웃기만 하더라고.
미안해. 요즘 많이 바빴어. 잘 지냈어? 어디 아픈 곳은 없고 감기는 안 걸렸어? 하면서 대답을 해줬지. 그랬더니 아이가 신나서 아빠 기다려봐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장난감을 가지고 와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처음 보는 아이에게 아빠인 척을 하며 식은땀이 났지. 상황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니까. 커피를 다 마시고도 아이는 신나게 떠드는 수다를 다 받아주며 있다 보니 어느샌가 시간이 저녁 때가 되는 거야. 곰탱아 저녁 먹고 자고 가. 어차피 여기는 가로등도 없어서 밤에 운전해서 나가기 힘들 거야. 알았어. 근데 어른들이 안 보이네. 아마 밭일하러 나가셨나 보다. 내가 그렇게 농사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운동 삼아 하신다고 밭일을 꼭 하시더라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누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 나는 벌떡 일어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지. 그랬더니 누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와 사이좋게 있는 나를 스캔하더니 대충 상황 파악이 됐는지 이서방 어서와 라고 하더라고. 이건 뭐 나 빼고 짜여진 각본 안에서 애드립으로 모든 걸 넘겨야 하는 건지. 그렇게 누나의 부모님들과 저녁 식사를 했고 저녁 식사를 하던 동안엔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누나의 곁에 가서 밥을 먹었지. 그나마 편안하게 밥을 먹었던 것 같아. 누나의 아버지께서 식사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던 나에게 밖에 나가자고 하시더라고. 미안하네. 많이 당황했지. 사실은 말이야 라고 하며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 누나가 집에서 나와 아빠 내가 얘기할게 라고 하더니 나를 끌고 집 밖에 세워둔 내 차로 가더라고. 곰탱아 잠깐 시동 걸고 저 밖으로 나가자. 누나가 할 얘기가 있어. 밖이라고 해봤자 시골길인데 어디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무작정 앞으로 나가다 보니 저수지 같은 곳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얘기를 했지.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그냥 운전기사만 하려고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누나에게 애가 있었네? 몰랐어.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해. 누나는 젊었을 때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에 에어로빅 선수 활동을 했다고 해.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던 와중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고 그 사람과 연애하던 와중에 덜컥 아이가 생겨 결혼을 했고 출산을 했는데 출산 후에 보니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내 새끼니까 하고 열심히 케어하며 키우고 있던 와중에 누나의 남편은 바람이 났고 누나에게 때렸대. 집구석에만 들어오면 자폐증 아이가 있고 와이프는 애를 키우느라고 관리를 보다니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몇 년 동안 맞아가면서도 이혼은 할 수 없다고 버티던 어느 날 아이에게 욕을 하며 손찌검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도저히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돌변해서는 이혼은 안 된다고 어떤 새끼랑 붙어먹어서 그런 거냐고 하며 몇 날 며칠 동안 때리면 맞고 알 수 없는 이상한 약을 주면 그걸 받아먹고 정신줄을 놓고 차마 여기에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여튼 그렇게 짐승처럼 몇 날 며칠을 보냈대.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고 과거 제가 생방송 진행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다 있어요. 그동안 뜨문뜨문 기억이 나는 건 남편이라는 작자와 그의 친구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일삼았고 누나의 정신은 안 돼, 도망쳐야 돼,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도 몸은 또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고 하지. 그러던 어느 날인가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술에 취해 잠든 날 우연찮게 누나가 화장실을 가다가 방 구석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지. 아 진짜. 그 길로 바로 아이를 안고 집 밖으로 도망쳐 소리를 쳤대.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참 고약한 게 그 한밤중에 어떤 미친 여자가 다 쉬어가는 목소리로 그것도 알몸으로 아이를 안고 맨발로 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하니까 다들 미친 사람 취급만 하며 도망만 가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발견한 곳이 소방서였고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대. 누나를 진정시킨 소방서 사람들은 경찰을 동원해 그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모두 도망간 상태고 집안은 난장판이었지. 사람으로서 차마 눈 뜨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대. 그 당시에 누나도 몰랐는데 진정하고 나서 다시 찾은 집은 이미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리고 5만 가지 쓰레기가 있었대. 그 길로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수사를 시작하던 와중에 그 남편이라는 놈과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경찰서에 찾아왔고 경찰들과 몇 마디
주고받더니 누나에게 합의 이혼서를 작성하라고 했대. 그래, 그놈들은 대한민국에서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었던 거야.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아니 지상파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 회사의 자식들이거든. 그때 누나는 다시 한번 좌절했고 현실을 알았대. 이 새끼들은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할 수도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 합의 이혼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에게 얘기했대. 깔끔하게 이혼할게요.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도 안 할 테니 다만 아이와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도록 돈을 주세요.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났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렇게 누나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가며 개같이 살았던 결혼생활 몇 년을 청산하면서 위로금이랄까 위자료로 받은 금액은 5천만 원이었대. 그리고 그 5천만 원으로 지방에 빌라를 얻어 지냈고 이런저런 알바를 하며 아이를 케어하던 와중에 잊을만 하면 남편이 친구들과 찾아와 누나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거야. 지방으로 시골으로 도망가도 어떻게 알았는지 한 달에 한두 번씩 귀신같이 찾아와 사람이라는 게 적응의 동물이라던가 누나도 어느샌가 익숙해져 버렸고 또 그 처지를 받아들인 거겠지. 처음에는 악을 쓰고 바라겠지만 나중에는 그 패거리들에게 날짜를 정하고 미리 얘기를 해달라고 했대. 아이가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시골집에 맡기고 미리 준비하고 있겠다고. 안 그러면 아이에게 손찌검도 하고 밥도 안 주고 굶기고 하니까 참으로 사람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이 잔인하지. 그러던 어느 날인가 우연찮게 사우나를 가서 씻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사모님을 만나게 된 거야. 사모님은 처음엔 깜짝 놀랐대. 초등학교 3학년은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여탕에 데리고 와 씻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니 남자애가 말하는 게 이상하더래. 그래서 알았다지. 아, 불편한 아이구나 라고. 자폐 증세가 있는 아이들은 충동이나 이런 게 잘 억제가 안 돼. 그러다 보니 케어가 힘들지. 목욕탕에서 누나도 씻어야 하고 아이도 씻겨야 하는데 아이는 계속 물장난만 치고 도망다니며 장난치기 바쁘고 그걸 통제해야 되는데 누나가 그게 되겠냐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건강한 사람도 힘들 텐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인데 말이야. 그래서 지켜보던 사모님께서 누나를 도와줬고 거기서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해. 처음에는 사모님께서 그냥 단골로 다니던 사우나니까 서로 마주치면 인사하고 도와주고 등 밀어주고 그러다가 가끔 사우나에 다른 사람들이 누나의 상황을 모르고 남자아이가 여탕에 있다고 뭐라고 하면 그걸 커버쳐주고 그렇게 몇 달 정도 지켜보다 보니 사모님께서 이상하더래. 이 여자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무엇보다 눈동자에 생기가 없더래.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주인공들이 멘붕이 오면 눈동자가 탁 하면서 생기가 없는 거. 그래서 사모님께서 오지랖을 발동해 밥 한 끼 하자면서 집으로 불러들었고 사장님께서는 아이를 맡아줬고 대화할 시간을 마련했나 봐. 그래서 누나가 모든 사연을 털어놓았대. 세상에는 내 편은 없구나 싶었는데 드디어 내 편이라는 게 생겼나라는 생각에 진짜 어른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에 사모님 말로는 그렇게 예쁘장하게 생기고 가녀린 몸을 가진 여자가 짐승처럼 울분을 토하는 것을 느꼈대. 그리고 같이 엉엉 울었다고 하더라고. 한참을 엉엉 울다가 사모님이 얘기했대.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누나는 처음부터 선수로 뛰었던 게 아니라 가게에서 카운터를 보는 일을 했대. 누나가 카운터를 보는 사이에 아이는 사장님께서 데리고 놀아줬고 생각보다 사장님의 아이들을 잘 돌봐줬거든.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 새끼들이 가게를 찾아오게 된 거야. 누나를 데려가겠다고. 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던 장난감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얼마나 갑갑하겠어. 그때 사모님과 사장님이 막아주셨던 거야. 이분들도 대단하지. 언제 준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은 골프채를 들고 위협을 했고 사모님께서는 휘발유를 갖고 와 바닥 가게에 막 뿌렸대. 한 발자국이라도 더 오면 불 붙여버리고 다 뒤지는 거라고.
그렇게 미쳐서 날뛰던 사장님과 사모님을 보고는 되돌아갔고, 그렇게 몇 번을 더 찾아왔지만 올 때마다 사장님과 사모님이 발악을 하며 막아버리니 답이 있나? 다른 장난감을 찾아낸 건지 아니면 포기한 건지 그 뒤로는 나타나지 않았지. 그렇게 안정을 찾아갈 무렵 누나는 알게 된 거야. 본인의 몸은 남자를 원한다는 것을 말이야. 그래서 사모님과 상의를 하고 선수로 뛰게 된 거지. 본인이 선수로 뛰다 보니 시간이 많이 없고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부탁을 해 아이를 시골에 데려다 놓고 일을 시작하게 된 거지. 하늘도 참 무심하지. 그 와중에 아이에게 병이 생겨버린 거야. 정확하게는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100만 명 중에 1명이 걸리는 희귀병이라고 했고 증상은 몸의 근육이 굳어가는 거지. 루게릭병이랑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 여튼 그렇게 어린 나이에 별의별 일을 다 겪어서 마음에 병이 생긴 건진 모르겠지만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야. 애기도 알고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건지 요즘 들어 부쩍 아빠라는 존재를 찾더래. 그러던 와중에 내가 생각이 났고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사장님과 사모님이 믿고 무슨 일이든 맡기는 사람이 나니까. 눈치도 있고 믿을 수 있는 남자라는 존재가 나밖에 생각이 안 나. 나를 데리고 시골에 온 이유가 그거였던 거야. 누나가 부탁을 하더라고. 앞으로 몇 번 더 같이 시골에 와달라고. 길어야 1, 2년 정도일 거라 얘기하는데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누나의 사연을 듣는 동안 나도 같이 울고 소리치고 욕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어느샌가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 밤새도록 얘기한 거지. 누나에게 알겠다고 얘기하고 사모님께도 전화했어. 수아 누나의 사연 다 들었다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며칠 동안 그 집에 지내며 있다가 누나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야. 며칠 동안 그 집에 지내며 있다가 누나를 데리고 오라고. 그 며칠 동안 처음 보는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그렇게 나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싶었어.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등도 밀어주고 둘이 물장구도 치고 신나게 놀다가 어떡해. 바나나 우유 하나 마시면서 나오고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 아빠랑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떠올리며 아이에게 해주고 있었지. 같이 놀이터도 가서 시소도 타고 공놀이도 하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 누나를 데리고 다시 천안으로 올라갔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누나의 스케줄에 맞춰 나도 쉬는 날에 맞춰서 같이 시골로 내려갔어. 사모님과 사장님의 허락이 있었던 거고 또 나에게 부탁도 하셨고.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그래, 아이는 하늘의 별이 되었어. 누나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야. 바로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나와 사장님, 사모님 그리고 누나는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달렸어. 과속 카메라 따위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았지. 후에 경찰에 전화를 받고 엄청난 벌금을 받게 됐지만 전후 사정을 듣고 나선 정상 참작을 해줘 벌금과 면허 취소 없이 벌금 정도로만 끝나게 됐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우리는 말이 없었고 나, 사모님, 사장님, 누나 넷이서 그냥 한없이 멍하게 있었어. 아이는 본인이 좋아하는 바다에 화장해서 뿌려줬거든. 그냥 한없이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 허탈했다고 할까? 삶의 의욕이 없어졌다고 해야 할까? 건전지가 빠져버린 인형들처럼 다들 아무 말 없이 바다만 쳐다봤지. 그리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게 아니겠어. 사모님과 사장님 그리고 누나를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갔지. 참 그 와중에도 배는 고프더라고. 밥을 먹고 나서 사모님이 누나에게 묻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이야. 누나는 얘기하더라고. 병원에 입원하고 싶대. 정신병원에 말이야. 본인 몸뚱이가 이렇게 된 것도 그 약 때문인데 그 증상을 좀 극복해야지 앞으로 살아가지 않겠느냐고. 누나의 바람대로 누나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 정신병원은 아니고 치료센터 이런 곳이지. 거기서 몇 달 동안 약물치료, 심리치료 5만 가지를 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나 보더라고. 웃는 얼굴로 가게에 찾아왔어.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야.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민 갈 거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누나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한국을 떠나게 됐어.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재작년엔가 와이프와 같이 카자흐스탄에 가서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누나를 만났어. 얼마나 반갑던지. 20대 중반에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리고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30대 후반에 만나니 새로운 거야. 얘기를 나눠보니 동남아 쪽으로 이민을 와 지내다가 지금은 카자흐스탄에 자리를 잡아 한국 음식을 파는 음식점을 한다고 하더라고.
우연인 건지 인연인 건지 말이야. 그렇게 외국에서 만나니 반가웠고 오랜만에 만나 할 얘기도 많아. 우리는 술을 많이 마시면서 웃고 떠들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 물론 와이프도 같이. 와이프에게 후에 한국에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줬고 와이프는 얼마나 울면서 화내던지 나에게 욕을 하기도 했고 이 썰을 어떻게 끝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 20대는 개같이 살았고 30대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노력했고 이제 40대에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수아 누나 앞으로는 항상 웃는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랄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